2개월 차인 C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개월 차니까 얼마나 열심히 뭔가 하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명함도 돌리고 간판도 세워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는 명함 돌리는 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 간판 같은 거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저희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저희도 다 할 줄 알아요. 왜 하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 규율이 그래요. 그러면은 새로 개업한 부동산들은 매물을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그리고 개업 2개월 차인 C부동산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열받네. 말하고 있는데 열받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왕입니다. 소공으로 일할 때 부장에게 전세 빼달라고 했는데 부장이 임대인 전번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부장이 임대인이 다른 물건도 가지게 돼서 화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요런 거 뭔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참아야 되는 포인트인지, 업계가 원래 이러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뒷박입니다. 공동중개를 파기하는 행위. 공동중개 하자고 해놓고 뭐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뒷박이란 무엇인가? 중개사무실 간의 협력관계, 즉 공동중개를 한다는 것들을 깨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집주인이나 손님에게 직접 연락해서 매물을 빼앗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보통 뒷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준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맛이 좀 살아서 빡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주요 형태, 공동중개로 손님을 만난 후에 직접 연락한다.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말로 하면서 미끼로 접근한다. 세 번째, 상대 공인중개사 몰래 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긴다. 포스트잇 등으로 직접 유도한다. 이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대 중개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일단 무조건 발생시켜요. 그리고 업계의 신뢰를 붕괴합니다. 우리가 공동중개 하다 보면은 의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를 의심해요. 왜 그러냐 보면은 예전에 이런 뒷박을 맞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인 공동중개 문화를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업계 전반의 인류애를 상실시켜요. 서로가 서로를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례를 처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A 부동산은 B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하기 위해서 집을 보여줬습니다. B 부동산한테 연락이 와서 손님이 있으니까 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B 부동산이 집주인을 알게 되고 연락을 해서 제가 손님이 있는데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를 제가 더 깎아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A 부동산이 항의를 했겠죠.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공동중개 하기로 했으면 공동중개 하는 거지. 집주인한테 몰래 연락해가지고 하는 게 어딨어 라고 항의를 하자 B 부동산이 이 바닥이 원래 다 이런 거다 라고 뻔뻔하게 응대를 한 거예요. 열받죠. 임대인의 전번을 알고 있는 경우죠. 임대인의 전번을 아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건을 알게 되면은 집주인의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몰래. 맞습니다. 열받아요. 이거는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뒷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절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게 없어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거 논쟁의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뒷박친 거예요. 두 번째 사례도 가지고 왔어요. C 부동산은 손님에게 집을 보여준 다음에 오후에 이 집을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전에 손님을 한 명 만나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오후에 다른 손님을 만나가지고 같은 집을 방문했는데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접 계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손님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냥 전화 끊고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죠. 직접 겪어보면요, 이 화가 며칠간 사그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손님을 만날 때마다 의심이 돼요. 이 사람도 혹시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까?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빼가려고 그런 건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뒷박의 세 번째, D 부동산은 이 부동산이 데리고 온 손님에게 직접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연락하라는 식의 유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부동산이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손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님이 여기 부동산은 더 물건이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제외한 다음에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 얘기를 했겠죠. 아니, 이렇게 손님을 빼돌리시면 어떻게 같이 공동중개를 합니까?
라고 하자 손님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뒷박이라고 부르는 일들인데 부동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뒷박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건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인류애가 상실된다니까요. 손님이나 부동산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만날 때마다 의심이 들어. 뭐지? 혹시 내 물건 뺏으려고 하는 건가? 이 손님도 혹시 다른 부동산에서 온 스파이인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인류애가 상실된다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뒷박은 그 금전적인 손해 이것도 있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피로도도 되게 많이 쌓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못 믿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완전 반칙. 사실 이 뒷박 쪽에서는 뭔가 반칙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반칙이에요. 이건 상도덕에서 어긋난 일이다. 그냥 쌍놈들이죠. 요게 첫 번째 이제 상도덕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매물 독점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주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타 중개업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냐, 특정 중개사가 매물을 독점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과 아니면 타 지역 부동산에다가 절대 매물을 내놓지 말아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집을 팔지 못하게 방해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를 올리거나 했을 때 우리 집 전속 매물이다, 물건 내려라 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자,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집주인의 선택권 침해, 인터넷 광고를 못하게 해가지고 기회를 축소시킵니다. 거기다가 자유경쟁시장 원칙이 위반됐다. 가장 큰 문제는 열받아서 분노로 몸이 떨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사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A 부동산이 집주인 동의하에 인터넷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B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누구 허락받고 여기다 광고를 올리고 있냐 라고 따졌어요. 내 전속 매물인데 네가 뭔데 물건 올렸어, 너 신고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주인이 직접 연락 주셨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니까, 아니요, 저희는 전속한 적 없는데요, 올려주셔도 돼요 라는 답을 받았어요. 근데 B 부동산이 계속 물건을 내릴 때까지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매물을 홍보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건데, 마치 자기 전속 매물인 양 다른 부동산들한테 협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 허위 매물이야? 집주인이랑 나랑 전속으로 했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올려, 당장 매물 내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치가 떨립니다. 막 온몸에서 긴장하면 그 떨림이 있잖아요. 그 떨림이 와요. 이게 실제로 당해보면. 깡패 부동산이냐고요? 맞습니다. 이런 애들은 깡패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양아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뭔 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좀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C부동산의 사례인데, 집주인으로부터 광고를 내려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매물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나는 네이버라든지 직방에다 광고를 올릴 거였죠. 내 돈 내고 광고를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매물을 좀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D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손님이 있다, 금방 팔 수 있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광고를 취소시키면서 이런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 D 부동산은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그냥 집주인에게 전속으로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건을 다 내리게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을 오더라도 우리가 광고를 올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집주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대부분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광고 내리라고 결국 못 팔았죠.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주 당합니다. 집주인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달라 그래요. 일단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열심히 광고하고 사진 찍고 올려가지고 이제 손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영업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물을 독점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맞아요. 매매 때문에 광고 내리라고
이런 사람들이 저도 좀 꽤 많이 당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뭐랄까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진짜 컨설팅 업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아, 거기 말만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 공인중개사지만 제가 팔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다른 데다가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이상하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팔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다 그렇거든요. 매물이 나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어요. 언제 확신이 드냐? 내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건 내가 할 줄 알았어, 이런 확신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은 제가 석 달 안에 못 팔면은 중개보수 안 받을게요 이러면서. 근데 원래 계약을 못 하면은 중개보수 안 받는 거 아닌가? 하나만 하는 말이잖아요. 팔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돈 들여서 광고했는데 내리라니, 아유 답답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자주 당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건 상도덕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사 내가 진짜로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욕심 나죠. 나도 독점하고 싶어요. 집주인이 나한테만 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집주인이 사장님만 믿으면 되죠? 그런 거.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여기까지. 내 마음은 여기까지라. 근데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 지났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막 집주인 막 잡고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다. 자, 세 번째, 회원제 담합. 자, 비공식 모임을 통한 시장 접근 제한과 외부 중개소를 배제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회원제란 동호회나 단체, 비공식 모임을 만들어서 회원끼리만 매물을 공유 중개하고 외부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사실상 담합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주요 형태는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저 부동산, 우리 회원이 아닌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 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명함 작업하지 마세요, DM 작업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 앞에다가 붙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 마지막으로 가입비를 1,000만 원 요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원래 이게 부동산 중개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쟁을 하는 것 뿐이지 담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담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몇 사람들이랑 같이 중개하겠다, 연락해가지고 공동중개를 먼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끼리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룰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회원의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원래. 물론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부 다 없애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좀 심하게 사람들을 다룰 때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회원제 담합을 하게 되면은 새로 들어오는 공인중개사의 진입을 완전 차단시킵니다. 엄청 무섭고 겁나고 힘들게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당해서 아는 건데, 직접 당하면요, 무서워서 사무실을 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 단체가 거의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지역에 회원제가 없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원제가 유연한 곳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회원이 아니면 절대로 창업 자체를 못하게 괴롭히겠다, 막겠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A부동산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근의 신규 B부동산과 친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자기 딸이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부동산을 차려가지고 먹고 살겠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되게 마음도 애틋하기도 하고, 딸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중개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단톡방에서 강퇴를 당해요. 그래서 운영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회원이 아닌 곳과 공동중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 규칙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들도 A 부동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회칙이 없었어요, 사실. 여기서는 회칙이 강퇴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회칙 자체가 없는 곳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운영진들이 그냥 만들어서 뺀 거예요. 애초에 이런 게 있었고 여기 강퇴를 하겠다라고 했다면은 A 부동산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알고 있었고 공동중개를 안 했겠죠. 근데 그냥 신규 부동산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사실상 A 부동산과 같이 B 부동산까지
이렇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그 회원제라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회칙도 별로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약간 고립시키는 느낌? 막상 당하면요 너무 무서워요. 일단 무서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외롭고 무섭고 화가 나서 울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꾸 눈물이 나요, 당하다 보면. 너무 억울해. 이게 뭔가 공인중개사 시험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겨우 합격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러 왔겠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회원들끼리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찾아와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하겠다, 공동중개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오래된 관습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친한 부동산한테 먼저 연락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영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다른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왕따를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 개업 2개월 차인 C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개업 2개월 차니까 얼마나 열심히 뭔가 하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명함도 돌리고 뭐 이렇게 앞에 매물도 홍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입간판도 세워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여섯 곳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는 명함 돌리는 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니 입간판 같은 거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저희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저희도 다 할 줄 알아요. DM 보내지 마세요. 집주인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왜 하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 규율이 그래요. 원래 저희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도 아닌데 C부동산한테 동네 회원들의 규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개업한 부동산들은 매물을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서 얻어야 될까? 그리고 대여섯 곳에서 부동산에서 연락했다라고 하면 개업 2개월 차인 C부동산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찾아올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개업 초기부터 이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끔 막는 일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열받네. 말하고 있는데 열받네. 자, 세 번째, D부동산은 지역 모임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가입비가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으로 급등한 거예요. 물론 회원제가 아니게 되면은 공동중개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가입은 해야 되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맞아요. 비밀 단톡 같은 거, 회원제, 계속 회원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괴롭히기 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돈도 그렇지만 올해 5천만 원으로 갑자기 올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뭔가 한 군데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입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가입 안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할 거니까 너네는 들어오지 마. 뭐 회원제, 친한 사람들끼리 몇 명에서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내거나 연락하는 이런 행위까지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 자기들의 그 단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찌질해요. 어른들이 애들 왕따 뭐 해가지고 문제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그 뉴스에 밀가루 가격이랑 성혈탄 가격값 담합해가지고 우리나라 빵 가격 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빵값이 올라간 이유가 너무 웃긴데 담합을 했다. 대기업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근데 공인중개사계에서는 별로 크게 그 정도가 뭐가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의 뿌리 깊은 문제예요. 이거는 저희 동네는 타 회원과 거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라든지 동호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문제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하는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철저하게 왕따를 시켜서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만든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 및 시사점, 뒷박, 공동중개 파기, 업계의 전반적인 협력 문화를 훼손시킨다. 야, 정리 잘했네. 맞아. 업계의 전반적인 협력 문화를 훼손시킨다. 두 번째, 매물 독점 영업. 자, 집주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막는다. 자유시장 원칙을 위반한다.
세 번째, 회원제 담합. 진입장벽으로 신규 중개사를 배제시키고 업계 신뢰도 저하와 독과점 조장을 한다. 야, 네가 이렇게 정리를 잘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십몇 분 동안 설명한 거를 야, 요거 몇 줄로 정리를 한다고 네가 AI 주제에 감히 야, 이 AI 되게 똑똑한데요?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걸.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건지